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드린 그 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실제로 한번 임플리멘테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나이브라고 적혀 있는데 있는 그대로를 한번 해보고 이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을 다음 슬라이드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여기서 액티베이션 맵이 클래스마다 있고 이 액티베이션에다가 오메가를 곱한다 웨이티드 썸을 하면 하나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그 이미지를 에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숫자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x 방향과 제가 이건 x 방향과 y 방향으로 그냥 그렇게 제가 표시해서 서메이션해서 숫자가 하나가 나오고 그 숫자를 시그모이드에 넣어서 7인지 8인지 9인지를 구별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 거죠. 자, 이거를 그대로 표현을 하면 지금 그 클래스마다의 요 표시를 x, y의 그 픽셀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액티베이션 맵에다가 그 해당하는 오메가 k를 곱하죠. 그런데 이게 k가 있으니까 전부 다 더했으니까 요게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 나왔고 그것을 XY 축으로 다 더해서 지금 여기 숫자 하나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죠. 그거가 S 그 클래스 그러고 나서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긴 하지만 그래서 시그모이드를 썼지만 멀티 클래스면 지금 이거는 소프트맥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소프트맥스 그래서 소프트맥스로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해서 어느 클래스에 들어갈 됐죠? 이걸 수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이거를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 보시면 그 썸이라는 것을 요거를 썸이라는 걸로 제 표현을 했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그 엠니시 데이터셋에서 하면 7x7이겠죠? 근데 이것은 처음에는 다 제로로 세팅을 했는데 뭐냐 하면 요거에다가 이걸 곱하고 그 값에다가 또 이거에다가 이걸 곱하고 계속 다 더해야겠죠? 그래서 썸을 처음 썸은 0이니까 이거 계속 지금 그렇게 해서 애드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까지 온 거에서 마지막에다가 리쉐이프를 해서 확실히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웨이트를 곱하고 됐죠? 그거를 이 K개만큼 지금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썸이 다 하나씩 다 더해져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게 다 x3으로 리듀스 썸을 해서 다 더하고 지금 여기에서 어텐션에다가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XY 방향으로 또 리듀스 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아웃풋이라는 것은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엑시스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고 여기 x3는 지금 사실은 이게 하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데 확실하게 위해서 다 이 방향으로 다 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시그모이드 펑션에다가 이 아웃풋을 넣어서 여기 나온 거죠. 그리고 나면 시그모이드 펑션이 나온 건데 저희가 지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1이고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웃풋은 여기에 들 확률이고 나머지는 1-p겠죠. p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이것을 스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구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프로세스를 있는 그대로 코딩을 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제가 나이브적이라고 했고 좀 더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만약에 어떤 이걸 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느냐 하면 이러한 새로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만약 여러분들 걸 만들었다면 처음 있는 그대로를 텐서플로우에서 코딩하는 연습도 좋은 해보는 것도 좋은 연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연산에서 보면
시그모이드를 넣기 전까지는 다 선형적입니다. 여기까지. 선형적이라는 것은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제가 좀 더 나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냐? 여기에 그것은 여기에다가 지금 뭘 할 거냐면 먼저 최종적으로는 제가 여기 각각의 맵에다가 웨이트를 곱하고 다 더하면 하나의 맵이 나오고 이거를 서메이션해서 숫자가 한 개 나오는 거죠. 숫자가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그냥 다 더하죠. 그럼 숫자 하나 나오겠죠. 여기를 다 더하면 숫자 하나 나오겠죠. 먼저 다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웨이트를 곱하면 숫자 하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게 해서 먼저 서메이션을 하죠. 먼저 서메이션을 하고 웨이트를 곱하면 되죠. 그게 바로 나오는. 그래서 여기 나온 거에서 그냥 리듀스 민을 해버리는 거죠. 이 x, y 축으로. 그러면 에버리지가 나오고 이거에다가 웨이트를 곱하면 아웃풋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웃풋이 나오고 결국은 제가 로스를 계산할 때 소프트 맥스 크로스 엔트로피를 넣을 거니까 시그모에다 넣을 필요도 없죠. 그리고 배치니까 리듀스 민을 하고. 자, 여기는 훨씬 코드가 간단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것은 선형이기 때문에 액티베이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논리니 액티베이션에 들어가서 전체를 다 더해버리고 웨이트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지만 훨씬 더 간단하다는 거죠.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각각의 이미지 액티베이트 맵에다가 웨이트를 곱한 거를 다 더하고 거기를 서메이션해서 숫자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밖으로 빠져도 되잖아요. 밖으로. 그래서 순서가 이 밖으로 빠지는 게 순서가 바뀌어도 되니까 다 더해서 숫자 하나를 만들고 클래스마다 K마다 그거를 이렇게 곱해서 또 숫자가 하나 나오는 것이 이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로스에서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를 해당할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에는 포함이 되지 않겠죠. 이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캠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하는지는 텐서플로우 랩 또는 실습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코딩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역시나 엠니스 데이터셋인데 7과 9만을 비교하는 예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AN이 됐던 CNN이 됐던 7과 9를 잘 구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여기서 더 관심 있는 것은 7과 9를 잘 구별하는데 캠을 써서 어디를 더 주목하고 있는지 어텐션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쪽 픽셀 이쪽에 있는 픽셀들은 7과 9를 구별하는데 전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 다 검은색이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뭐 이쪽 부분들 픽셀을 보면 둘 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좀 있고 없고가 크리티컬 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그림을 봤을 때도 사람이 그렇게도 7과 9를 구별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의식 뭐 할 수 없을 의식 우리가 인식이나 의식을 잘 못하면 자연스럽게 거기가 가장 시그니피컨트한 차이를 주는 그러겠죠. 뭐 저희가 볼 때는 이 7과 9를 구별할 때 그러면 캠을 써서도 역시나 거기를 바라보는지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코딩을 해서 한번 봤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많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설명 가능한 또는 캠 또는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여러분들이 좀 장점들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캔틸레버라고 해서 이런 웹할부가 있는데 지금 그 이런 뭐 장치들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가 뭐냐 하면 가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떨리면 이 웹할부가 여기 이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진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정지되어 있는 영상과 한 특정 일부분이 진동을 하는 부분을 이게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정지해 있는 영상의 이미지 그리고 바이브레이션 하고 있는 이미지를 뭐 예를 들면 0과 1로 라벨링을 한 다음 그냥 그 바이너리로 라벨링만 한 겁니다. 이 이미지는 바이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또는 이 이미지는 정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 뭐 CNN 또는 캠 구조를 제가 지금 활용할 건데 거기 알려준 건 아니고 그냥 이거는 라벨을 예를 들면 0 그리고 바이브레이션 하고 진동하고 있는 것은 1로만 주고 구별하라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캠을 적용해서 구별을 하는데 가장 시그니피컨트한 부분이 어딘지 그리고 어텐션을 주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가장 하나의 영상은 정지해 있고 하나의 영상은 이 부분이 진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저희가 웹8보라는 것을 이렇게 떨면 이렇게 진동 모드가 첫 번째 모드가 해서 여기가 가장 많이 떨릴 겁니다. 아마 그것처럼 여기가 지금 가장 많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진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속도계나 진동계를 통해 센서를 통해서 측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인공지능 기법 또 구체적으로는 설명 캠을 써서 영상 기반으로 진동이 가장 심한 부분을 저희가 찾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공학적인 그 문제들을 풀음에 있어서 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연구는 제가 그 킴이라고 해서 그 기계연구원과 함께 수행한 과제를 그 예시로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CNN에서 CNN에서 좀 확장된 개념의 끝부분에 fully connected된 레이어를 그 글로벌 그 에버리징 풀링으로 교체함으로써 저희가 부가적으로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캠에 대해서를 시각할 수 있는 기법들을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 제가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동작 원리가 있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